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사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10만 원이 낮은 형인데요. 재판부는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의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홍보하고 올해 초 더큰네일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와 콜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두 사안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 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검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원희룡 지사가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부 행위로 인한 이득이 미미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원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원 지사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원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선 무효형보다 10만 원 낮은 벌금이 선고되면서 간신히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선거법 위반 두 번째 유죄라는 불명예는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는 뉴제주일보의 위원회 구성 발등에 불, 혼선 우려 기사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2개 자치경찰이 생기지만 컨트롤 타워인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치안 업무에 혼선이 우려된다고 뉴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년부터 개정 경찰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치경찰 담당 부서가 생기고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도 존치되는데요. 앞으로 2개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될 기관은 도지사 소속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세부적인 자치경찰 사무 분담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뉴제주일보는 지적했습니다. 경찰법과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에서 중복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위원회 구성 회의를 지난 22일에야 처음 진행해 연내 구성은 어려운데요. 제주경찰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 사무 분담 논의가 선행돼야 인력 이관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무중복 부분은 위원회 구성 전까지 제주경찰청과 논의하면서 조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빨리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 후 답보 상태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문제를 짚은 뉴제주일보의 정용기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사용어 사전 이어갑니다. 제주판 N번방 사건 배준환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오늘 시사용어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2001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초기에는 청소년 성매수범을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다 이후 모든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 선고로 결정되는데요. 판사가 사건의 죄질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와 공개 기간을 정합니다. 법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받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우편으로 공개하게 되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기간은 5년에서 10년이고 이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주소지 등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과 학교 등에는 우편으로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지법 형사 2부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기프티콘으로 유인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온라인과 지인에게 유포한 배준환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일부가 다른 남성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돼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와 오늘 광주에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제주시 7080 라이브 카페 관련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17일부터 20일 사이 제주를 여행했고 여행 당시 7080 라이브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성탄절 미사와 예배가 비대면으로 실시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진행하는 성탄 미사의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영상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제주 영락교회와 성안교회 등 개신교 대부분도 성탄 전야 예배 등을 취소하고 내일 성탄 예배도 온라인 전환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이공항 여론조사관리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안심번호 발급과 성산주민 별도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무선 조사를 위한 안심번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발급받을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산주민 별도 조사도 인구수가 적어 14개 리별 연령대 표본 등을 맞추는 게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 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에 들어간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경우 8.34%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낮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집계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 공시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07명으로 지난해보다 71명 줄어 월 단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1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3,414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10월 도내 혼인 건수는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